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스쿨 관련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했는지 그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자소 작성 팁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작년에 성대 로스쿨 처음 문제는 1번 최근 주요 경험,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가장 의미 깊었던 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컨텐츠를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컨텐츠는 전국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이렇게 소제목을 쓴 다음에 쭉 적어 나왔어요. 저는 교내 법경제학 연구회 소속으로 제14회 전국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분쟁 상황을 예상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당시는 콘텐츠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넷플릭스가 진출 안 한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방송 콘텐츠 사업자와 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막대해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넷플릭스 지상파 방송사 연합이 플랫폼 사업자인 티빙을 거래 거절 끼어 팔기로 배제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채점자가 누구냐? 50대, 40대, 50대 법대 교수님들이라니까, 변호사나. 이어서 읽을게요. 특히 저는 인기가 높은 콘텐츠와 낮은 콘텐츠를 묶어서 번들로 판매하는 현실에 콘텐츠 매매 방식이 끼어 팔기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학부생 신분인에도 여러 학교의 법학 전문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1년 동안 저는 학회 회장으로서 23명의 회원들을 이끌며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또한 일결서와 서면을 합쳐 800장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근면 성실한 자세를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방송통신 산업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는 일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 자체는 제가 방송통신 산업 전문 변호사로 방향을 맞춰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거를 썼어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역량을 조금 여러 개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23명의 회원들을 이끌며 리더십을 길렀고 근면 성실한 자세를 체화할 수 있었고, 이게 또 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법이나 이제 그런 쪽에 법적 전문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역량을 조금 퍼뜨려서 이렇게 저는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갈식으로 쓰라는 말을 해도 직접 실현을 잘 못 하시려더라고요. 이렇게 컨텐츠를 쭉 읽었을 때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위에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상을 수상했다, 교내 법경제학 소속으로 대상을 수상, 이게 가장 읽는 순간 뭐 대상 탔네? 하면서 좀 읽어내갈 수가 있잖아요. 이목을 끄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랑 이 대회 참가자들은 이렇게 다음 문장이 엄청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두 갈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툭툭툭 빠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알았죠? 두 번째 컨텐츠는 뭐 썼냐면 최근 주요 경험에서 대기업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 전담팀 근무,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제가 기아차 공정거래랑 주식 공시하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했다는 걸 썼고, 대기업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 전담팀에 근무하며 대학에서 책으로 배운 공정거래법, 상법들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해봤다. 저는 계열사 내부 거래를 조사하고 공정거래법 11조의 2에 따라 매분기 공시하는 일을 맡고 했다. 이게 이런 디테일한 게 좀 넣어주셔야지, 그래야지 구체성이 살아나요. 그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좋고, 두루뭉술한 일반론을 좀 펼치지 마세요.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자기가 경험해서 쓸 수 있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수긍이 간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법무, 성대가 기업법무 특성화가 있었으니까 기업법무 관련 전문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 가지 아이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골고루 써주라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역량을 좀 정리하면서, 로스쿨 자소서는요, 뭐 가치관을 묻는다, 아니 뭐 장단점을 묻는다, 이게 다 숨은 의도가 뭐일 것 같아요? 역량을 묻는 거예요. 기승전 역량, 이렇게 너 했어, 나 이런 역량이 있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다. 알죠?
두 번째 문제로 대학 학업에 대해서 하는 문항이었어요. 자신의 학업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대학의 전공 및 교과 이수 내용 등 이렇게 나와 있었죠. 언론정보학은 평소 신문 읽기를 좋아하고 사회 전반에 호기심이 많은 제게 매력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주전공인 언론정보학은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대 성적을 받을 정도로 깊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3.99/4.3 이렇게 해서 제 학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줬고, 미디어 관련 법적 쟁점을 학습하기 위해 미디어 법률과 제도를 수강하여 A+를 받았고, 학생 자율 세미나를 직접 개설하여 인턴 시대의 법과 제도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 제도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 수업인 미디어 산업 정책 세미나를 수강했습니다. 진짜 제가 대학원 수업을 일부러 하나 들었거든요. 수업의 유일한 학부생이었지만 방송 프로그램 제목 협찬 허용에 대한 쟁점을 다룬 제 과제는 가장 우수한 소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A+를 받았습니다. 136학점, 주전공 39학점, 부전공 21학점을 이수했지만 교양이 아닌 학과 전공 수업을 34학점 수강할 정도로 밀도 있는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거 약간 변명하는 거예요. 전공 학점이 조금 작잖아요. 136학점의 비율이. 그래서 이런 정도로 포장해서 변명하고, 특히 방송통신산업전문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여겨 회계원리 재무관리를 수강하였고, 회계 재무 넣은 거를 산업으로 끼워 맞춘 거죠. 그쵸? 형법정론, 형법강론, 물권법과 같은 기본법 수업은 종합 4.0/4.3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법과목을 3개 들었거든요. 그걸 당연히 적시를 해줬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판례 공부법, 사례형 목차 구성하는 방법 등을 익히며 처음 접하는 법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썼는데요. 저는 뭐 사실 정량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로 썼는데, 만약에 정량이 자기가 부족하다, 뭔가 학업적인 걸 더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 공부 관련해서 했고 이런 것들을 확 강조를 더 해서 중심 테마로 넣어줘서 써주셔야 돼요. 자꾸 무슨 뜬금없는 난 이런 뭐 사회적인 비전이 있고 이런 거를 교수님들이 크게 관심 없으세요. 그 증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얘가 그냥 입 터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다. 법률가의 기본 소양인 글쓰기 실력과 논리력 향상을 위해 교양 수업은 글쓰기 수업을 주로 들었습니다. 실용문의 분석과 작성, 말하기,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가 쪽으로 맞춰서 교양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학업 부분을 작성할 때 염두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체 학점 수가, 이수 학점 수가 뭐고, 주전공 학점 뭐고, 그리고 교양은 몇 학점 들었고, 전공 몇 학점 들었고, 전체적인 정보를,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온 과목 위주로 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거기서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넘어간다. 근데 그 과목명이랑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컨셉을 잡은 전문 분야랑 연결이 되면 더 좋겠죠. 그게 아니라도 학업 역량이라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과목을 언급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알았죠? 3번하고 4번은 지원 동기랑 진로 계획 부분은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서 2편으로 찍어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팁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것도 꼭 시청을 해주세요.